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투자자산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 금융자산에서 예금이 거의 70, 8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자산은 부동산과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예금에 치중되어 있는 이 부분, 이걸 이제 투자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수명은 길어지는데 수익률은 제로금리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수익률도 높여야 되는데 그게 투자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왜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투자입니다. 예금이란 것은 그냥 뭐 넣어놓으면은 뭐 1%, 0.5% 이렇게 이자를 받고 끝나는 것이지만은,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잠재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화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주가가 100배씩 이렇게 오르는 것이거든요.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명 100만장자 시대에 있어서는 자산도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존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다 혁신 기업이죠. 이런 혁신 기업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 그 고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산을 투자자산으로 꼭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자산은 수익률은 높은데 한편으로 리스크도 큽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내가 투자자산을 운용을 하는데 위험을 줄이면서 위험을 잘 관리를 하면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자,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서 앞으로 이런 세상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세상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혁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뭐 핸드폰에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기기가 나오는데 또 새로운 게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혁신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범용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다 통용될 수 있는 혁신 기술이 아주 옛날에는 100년이나 200년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하던 것이, 지금은 그 범용 기술이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개 이상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 3D 프린팅 기술, 뭐 이런, 그 다음에 바이오 기술, 이런 것들 각각 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혁신 기술인데 이게 10개 이상이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혁신 기술들끼리 서로 막 융합이 되면서 또 다른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면은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만든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 기술 때문에 훨씬 섬세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부분의 융합을 통해서 혁신은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의 노후에 이런 혁신 자산의 성과 혹은 혁신 자산의 성장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일정 부분 한 10%, 30%라도 이런 혁신 자산을 가지고 있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두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산도 투자 통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성장하는 혁신 부분의 자산을 거기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들 자녀의 자산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꼭 좀 갖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들 물어보십니다. 무슨 종목을 사야 하나? 뭐 아마존을 사야 하나? 뭐 애플을 사야 하나? 뭐 어느 나라의 종목을 사야 하나? 어느 나라 주식을 사야 하나?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혁신 상품 하나만 그냥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후 투자하실 때 종목이고 뭐고 다른 거 그냥 이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도 종목 잘 모릅니다. 그리고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요, 한 종목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투자 전문가도 그런데 어떤 종목 선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가지고 돈 벌었다는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못지않게 삼성화재도 사실은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잘 사서, 한 종목을 잘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은 반드시 돈을 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삼성전자를 지금 이제 사고 나서 한 20년, 30년 지나신 분들은 과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확실해 보이거든요. 삼성전자 가격이 이렇게 오른 만큼. 그런데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의 최고 CEO도 삼성전자가 앞으로 20년 후에 20년은커녕 10년 후에 5년 후에도 어떻게 갈지 자기들도 불안하다고 불확실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확신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20년 후에 확실하게 잘 될 거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혁신의 시대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지 말고 종목을 분산해서 한 묶음으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번들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게 하는 것이 ETF입니다. 그러면 ETF가 뭐냐? E가 exchange를 뜻합니다. exchange는 뭐냐면은 교환한다, 거래한다는 뜻인데 거래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증권거래소이죠. 거래소이고요. T는 traded인데요. trade라는 뜻입니다. 거래한다는 뜻이죠. F는 펀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펀드라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 공모펀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종목 30개, 50개, 100개 넣어놓고 우리가 그 펀드에 이제 가입하면은 이제 그 여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공모펀드인데요. ETF라는 것은 펀드를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익스체인지에서 트레이드되는 펀드, 이게 ETF입니다. 그러면 뭐냐? ETF라는 것은 종목명이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한 종목처럼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ETF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의 속성은 주식 종목처럼 거래소에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은 펀드라는 특성입니다. 펀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 주식의 종목이 30개, 50개 이렇게 막 분산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게임 ETF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게임 ETF를 산다면은 그 안에 여러 개 게임 회사들이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게임 기업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게임 ETF만 산다면은 국내 게임 회사만 들어가 있을 거고요. 글로벌 게임 ETF를 사면은 글로벌한 게임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게임 ETF를 사느냐? 여러분들 게임 이제 출시되면은 게임들 많이 하시죠. 근데 게임은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쪽박이 날 수도 있고요. 별 생각지도 안 했는데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임 회사에 나온 게임이 갑자기 어떻게 잘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여러 게임 회사를 그냥 한꺼번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게임 회사가 잘 안 되면은 저 게임 회사의 게임이 인기가 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회사의 성과를 여러분들은 평균적으로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그 섹터, 그 테마의 성과를 평균적으로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ETF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 한 30개, 40개 중에 한 두세 개 종목을 콕 집어서 성과를 잘 내서 수익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거기 한 20개, 30개 종목을 번들로 묶음을 가져와 쓰셔서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잘 내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혁신 테마를 가진 ETF를 사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어떤 ETF가 있느냐? 바이오에 관련된 ETF가 있죠. 배터리, 요즘 인기 좋은 부분입니다. 배터리 ETF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봇 ETF도 있고요. 뭐 다양한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하시지 말고 꼭 ETF를 활용하시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그 다음에 ETF도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로 분산하십시오. 제가 이제 저희 또래들을 만나서 이게 글로벌 주식 좀 사십시오 하면은 나는 낯설어서 못 사겠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0대들은 잘 안 사요. 이유는 낯설어서. 그런데 지금 20대, 30대들은 서학개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투자를 할 때부터 글로벌 자산을 샀으니까 익숙하게 되어서 서학개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베이비 부모들도 내가 익숙하니까 국내 자산을 하겠다 이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마치 저축에서 그 경계를 넘어서 투자의 경계로 들어가신 것처럼 투자에서도 국내라는 데서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글로벌로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적어도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외 자산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 분산을 하는 것도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은 장기로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효과를 직접 한번
보시죠. 일본이 한 20년, 30년 동안에 주식시장이 완전히 옆으로 기었지 않습니까? 박스권을 기었는데요. 그래서 일본 금융청에서 지네들이 이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빨간 선이요. 만일 국내 하면 일본입니다. 일본의 국내, 그다음에 선진국, 신흥국 주식과 채권. 그러니까 국내 주식 채권, 신흥국 주식 채권, 선진국 주식 채권 함께 6가지 종목이 있죠. 6가지에 각각 6분의 1씩 배분했을 때의 성과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파란 선은 국내 주식, 일본 주식만 일본 자산이죠. 일본 주식하고 채권에만 각각 반씩 했을 때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정기예금, 일본에서 정기예금을 했을 때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게 95년부터 쭉 해서 2015년까지 성과를 보면요. 제일 해외 자산하고 뭐 신흥국 등등 다 섞었습니다. 섞었을 때는 총 수익률이 한 8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주식하고 일본 채권에만 했을 때는 38%에서 그 절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기예금만 했을 때 총 수익률이 1.3%입니다. 이거 무수익 자산이죠. 이 그래프를 꼭 좀 여러분 머리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산을 어디에 배치해 놓느냐에 따라서 20년이 흘러서 이런 모습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적립의 효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명이 길어졌으니까요. 여러분들이 60세 예를 들어 인생 후반을 설계를 시작하면서 투자를 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20년 이상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길게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자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벌게 되고 용돈을 주게 되고 할 텐데 그 용돈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준다 하는 것이 장기 적립 투자입니다. 그럴 경우 그 효과가 어떤가 하는 것인데요. 장기 적립 투자의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미국의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S&P 500이라는 것이 미국의 제일 대표적인 이제 주가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198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50만 원을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원금 납입된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14억 원이 났죠. 그래서 합계 이제 16억 원이 되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장기 적립을 했을 때는 이런 투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좀 투자하면은 투자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투자에는 꼭 장기자를 붙이십시오. 그래서 장기 투자 이렇게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적립까지 더하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 자산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 금융자산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TF. 그 중에서도 우리가 혁신 ETF를 기억을 하시고요. 혁신 ETF를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장기 적립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노후의 자산 관리가 좀 더 풍성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금융자산의 수명을 훨씬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본에 이제 노후 파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을 이렇게 주택 자산을 포함해서 잘 관리하시면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베이비 부모들은 충분히 잘 대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제 4강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4강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의 재무 설계에 자그마하게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군포시 도서관 많이 구독해 주세요.